점수가 매우 아름다운 수치인데 굉장히 얇고 가볍고, 그 소문만 무성하던 프로젝트명 무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무한이 맞네요. 최고 작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현재로서는 듭니다. 노태문 사장님. 갤럭시 S25 언팩이 열리는 SAP 센터입니다. Hello, exactly a year ago we introduced S25 플러스 울트라 순서대로인데, 테두리에 은빛 테두리가 없어진 점들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좀 차이 빼고는 기존 버전들은 조금 더 라운드해진 것 빼고는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울트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라운드해졌다는 게 좀 더 느껴지고, 그 울트라는 여전히 테두리에 티타늄 재질 사용한 것들이 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방금 긱벤치 6를 S25 울트라에 돌려봤어요. 점수가 매우 아름다운 수치인데, 이미 뭐 작년 10월에 퀄컴이 처음 어나운스 하면서부터 벤치마크 수치들이 많이 공개가 됐지만, 지금 싱글코어가 거의 3200점이 나왔고 멀티코어가 10,000점이 넘게 나왔는데, 멀티 기준으로 애플 A18 프로보다 더 높은 수치죠. 싱글코어 기준으로 S24 울트라보다 1000점 이상 높은, 30% 이상, 30-40%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멀티 점수가 7000점이 안 됐었는데 24 울트라가 지금 만점이 넘죠. 성능 면에서는 지금 아이폰과 거의 동등하거나 또 넘어서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GOS 사태 기억하실 텐데, GOS 사태 이후에 이제 삼성이 베이퍼 챔버나 냉각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지금 보시면 S24 울트라도 전작보다 당시 제 기억하기로 한 20% 정도 면적이 넓어졌다 했는데 훨씬 넓어졌죠. 굉장히 얇고 가볍고, 베이퍼 챔버가 이렇게 크게 늘었음에도 전체 기기 무게가 확 내려갔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메인보드 정말 작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MMORPG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기 이제 갤럭시 S25 슬림으로 알려진 엣지라는 이름으로 방금 티저가 공개됐는데, 다들 여기 붙어가지고 지금 이것만 찍고 있죠.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좀 확실히 얇아진 것 같긴 하죠. 내구성이 걱정할 정도로 얇은데 괜찮을까 모르겠네. 보면 카메라가 뒤에 2개만 달려있는 것 같고, 언제 출시할지는 아직 어나운스 되지 않았는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갤럭시 S25 슬림이 이번에 출시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존 기기들의 두께가 얇아졌어요. 전작들이랑 비교를 하면 얇아진 게 확 느껴질 정도로 얇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부피가 줄다 보니까 무게도 줄게 되고 가벼워지니까 손에 딱 쥐고 사용하기도 쉬워지고, 애플도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고, 하지만 핸드폰의 최적이 저렇게 이제 극적으로 줄다 보면 분명히 무언가 빠지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써머리 됐든 그게 아니면 뭐 배터리 용량이 됐든, 실제로 지금 카메라가 2개밖에 안 달려 있는 게 보였죠. 초기에 플립이 처음 나왔을 때 생각보다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이 좀 이게 안 돼? 싶은 기능들이 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엣지에서도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얇은 폰을 사용해보고 싶다라시는 분들이 있지만, 얼마나 밸류가 있을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흥미로운 게, 지금 옛날 빅스비 버튼이 있다가 없어졌었죠. 지금 전원 버튼을 AI 버튼으로 바꿨어요. 그냥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얘를 길게 누르면 Hello, who are you? 이러면서 바로 대화를 하는 뭐 이런 친구가 되겠죠. 지금 얘가 음성이에요. 보이스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면서 볼륨을 조정할 수 있어요. 노래를 실제 하는 것과 음성을 얘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바람 소리도, 그리고 외부의 소리도, 그냥 군중들의 소리도 얘가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기존에는 좀 AI 지우개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그 AI 편집 기능이 이제 영상까지 확대가 될 뿐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영상, 사진 편집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에디팅이나 영상 에디팅이나 오디오 에디팅, 캐리커처 형성, 이모티콘 형성, 이런 사용예들은 지금 막 시연을 많이 하고 계신데, 솔직히 말해서 S24에서도 23에서도 지금 지원이 되는 기능이고 새롭진 않아요. 다만 좀 다른 사용성이 있다면 구글 제미나이와 구글 안드로이드를 구글이 만들기에, 그리고 삼성이 사실상 갤럭시가 안드로이드의 이제 뭐 레퍼런스 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퀄컴의 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AP로, 그리고 넉넉한 12기가 이상의 D램으로 워낙 그 기기 자체의 성능이 탄탄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AI 작업들이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그리고 삼성 앱들, 구글 제공 앱들의 유연한 연계로 AI 어시스턴트가 좀 더 유의미한 앱 내 깊이 접근을 해서 그 나의 생활 패턴을 좀 파악을 제대로 하고 좀 실생활에서 유용한 그런 그 비서와도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좀 더 쉽게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현재 지금 제가 느껴지는 S25의 AI 사용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이폰에 뒤처지지 않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선 최강의 핸드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삼성이 작년에 AI 폰을 처음 내놓고 생성형 AI 기능을 핸드폰에 이제 집어넣는 것이 대세화가 됐죠. 그래서 28년이면 전체 판매되는 스마트폰 58% 정도가 AI 폰이 될 거다라는 통계도 나왔던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AI 폰의 원조라는 입지를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삼성이 원조라는 그런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세그먼트에서 우리가 최고다라는 것을 성능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어필을 해야겠죠. 동시에 삼성전 모바일 입장에서는 엑시노스를 안 쓰고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만을 사용하게 됐는데, 지금 성능적인 지표나 다른 측면에서 우리 옆집을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이 하이엔드에서는 애플과 경쟁이 되게 힘들고, 또 로우엔드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굉장히 힘들어서 삼성이 갈수록 좀 연간 판매량 1위 자리는 계속 지켜가고 있지만 점유율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시장 자체도 판매량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TV 같은 시장이 된 거죠. 더 이상 새로울 게 없고, 또 이미 있는 스마트폰들이 너무 좋기에 그렇게 교체 니즈가 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AI 기능이라는 이런 피처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새로 핸드폰을 구매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삼성도 MX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가격과 현재 환율이나 칩셋의 가격 인상 같은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삼성이 사실 갤럭시 S25로는 그렇게 큰 마진을 남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가격 정책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는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다, 이런 좀 절박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 소문만 무성하던 프로젝트명 무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무한이 맞네요. XR 기기를 연말에 선보이겠다고 언팩 중에 언급을 했고, 디자인적으로 애플 비전 프로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안에 안경 저렇게 달려있는 게 보이고, 전면에 카메라와 센서들이 다수 달려있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거는 4개가 보이고, VR 기기는 사실 비전 프로라는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메타 퀘스트도 메타가 잘하고 있지만 시장을 좀 넓혀가는데 한계를 분명히 보이고 있죠. VR 기기를 써야 하는 이거 자체가 엄청난 진입장벽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메타버스나 VR, XR 시장의 확대가 좀 제한되고 있는 게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글래스 타입, 지금 이런 안경 타입의 그런 XR 기기가 아니면 저런 형태의 기기는 이미 좀 한계를 분명히 보이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엣지에 좀 더 인파가 몰려있는 이유겠죠. 지금 애플 비전 프로가 사실 처참하게 실패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격대나 스펙이나 기능성 같은 건 아직 언급되지 않았으나, XR 기기가 이제 공개됐다는 점이 조금 의미가 있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태문 사장님 행사 끝나고 여기서 기념 촬영 중이시고요. 바쁘시네요. 저기 훈훈한 장면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태문 사장님, 서울경제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서울경제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총평을 하자면, 저는 S25 시리즈는 AI 기능성을 삼성은 강조를 하고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기기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가성비가 매우 훌륭하다는 것, 역대 갤럭시 중에 S23, 현재 제가 쓰고 있는 S23과 과거의 S20, S10들 이후에는 최고 작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현재로서는 듭니다. AI도 AI지만 AI를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하기 위한 그 베이스가 되는 기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핸드폰 교체 주기가 과거처럼 1년, 2년에 마다 바꾸는 게 아니라 3년, 4년, 5년을 쓰시잖아요. 이번 작품을 사시면 다른 AI 피처들이 나와도 굉장히 오랫동안 업데이트를 재현받아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폰 교체 주기가 이제 맞물리시는 분들이라면 구매를 되게 할만한 그런 제품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S25 자체는 삼성이 정말 좀 각오하고 마음을 먹고 마진을 최소화하고 좋은 제품을 한번 쫙 많이 팔아보자, 그 플래그십으로서, 그리고 AI 피처를 장기간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세계 각지에 보급을 해보자, 이런 각오로 정말 저렴하게 좋은 핸드폰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25의 완성도에 좀 이제 극찬을 하고 싶고, 이번에 S25 좀 잘 살리고, 그리고 삼성의 AI 피처가 좀 차별점도 내세울 수 있게 돼서 삼성이 그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 1위라는 자리를 올해도 좀 수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